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건네는 만화 한 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화 위국일기입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추천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길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바로 대본을 썼습니다. 요즘처럼 일이 고되고 인생이 힘들고 무언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늘 제 마음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서로의 슬픔을 서로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만화는 중요합니다. 위국 일기는 누군가를 크게 구해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소설가인 마키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그런 마키오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들어옵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겨진 조카 아사와 함께 살면서 이야기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마키오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는데도 서툴죠. 조카인 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를 견디는 아이입니다. 이 만화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도 같은 공간에 머물며 하루를 살아내는 장면들을 담담하게 따라갑니다. 이 위국일기가 특별한 이유는 갈등을 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 있어도 소리를 키우지 않고 감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아사의 표정, 마키오가 혼자 중얼거리듯 내뱉는 생각들, 그 중요한 장면들 속에서 가족이 되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 만화 속 명대사 중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가족이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 서로 완전히 알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마키오는 어른이지만 늘 흔들립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만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이 없어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의미가 있다. 완벽한 보호자도 완벽한 어른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작품은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조카인 아사 역시 아이답게 성장합니다. 슬픔을 갑자기 극복하지도 않고 밝아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감정을 알아갑니다. 어느 장면에서 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픈 건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같이 있으면. 이 문장은 위국일기를 관통하는 정서처럼 느껴집니다. 슬픔을 지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슬픔이 있어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관계. 이 만화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침묵, 시선, 거리. 마키오와 아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이의 공백이 오히려 감정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게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랬던 순간들 말이죠. 또 하나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건 매일을 같이 보내는 일일지도 몰라. 이 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을 함께 먹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일의 반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국일기는 바로 그 반복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만화를 다 설명하긴 부족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위국일기는 마음이 조금 지쳐있을 때 읽기 좋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고 빨리 괜찮아지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상태 그대로도 괜찮다고 그저 옆에 앉아서 말해주는 만화입니다. 혹시 요즘 관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혹은 조용한 이야기가 필요한 날이라면 위국 일기를 한번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읽지 않아도 되고 하루에 몇 장면씩만 만나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처럼 크게 힘주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야기,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소개한 만화 위국일기였습니다. 다음 코너에선 만화 위국일기에서 등장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침 8시 10분 기내의 날씨와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토덕이 오늘 날씨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날씨가 궁금하다면 기내 영상미디어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보세요. 하나 더, 기내문화관광재단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보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와 음악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유튜브 채널에서 기내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도 꼭 구독해주세요. 창밖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 한 편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2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1992년에 개봉해 지금까지도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입니다. 실제로 남부 미국의 별미라고 하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제목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뜨거운 우정과 연대의 상징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권태기에 빠져 자존감이 낮아진 주부 에블린이 요양원에서 만난 80대 할머니 니니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니니 할머니는 에블린에게 아주 오래전 1930년대 휘슬스톱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인공은 바로 자유분방한 이지와 단아하고 강인한 루스입니다. 이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 살다가 오빠의 연인이었던 루스를 만나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휘슬스톱 카페를 운영하며 우정을 쌓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은 대공황 시기에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와 루스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받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요리를 대접하며 차별에 맞섭니다. 이지의 당당함과 루스의 따뜻함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처를 만든 겁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에블린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고 남의 눈치만 보던 에블린이 과거의 이지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명대사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에블린이 주차장에서 무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면서 외치는 그 말, 토하다. 이 말은 극중 이지가 만든 가상의 여전사 이름인데요.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진 용기를 깨우는 주문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삶이 답답하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토하다라고 외쳐보세요. 해석의 포인트를 짚자면 이 영화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담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가진 치유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니의 이야기가 에블린의 삶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들어주고 연대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록 현실은 튀겨지기 전에 초록색 토마토처럼 떫고 딱딱할진 몰라도 서로라는 기름에 맛있게 튀겨내면 최고의 요리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니니 할머니는 말합니다. 추억은 마음속의 보석이라고요. 오늘 이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보석 하나를 남겼길 바랍니다.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하여튼 영화를 다 감상하신 다음에 혹시 삶이 떫게 느껴진다면 마음속으로 토하다를 외쳐보는 건 어떨까? 겨울날 마음이 헛헛할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영화를 꼭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